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 내 집 마련 공공분양이라는 주제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서울서 내 집 마련은 불가능, 대책은 없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12% 올랐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48%나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 40대 무주택자는 2년 전만 해도 서울에 잘하면 갈 수 있겠다 생각은 했다. 근데 9억이 넘어가면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로또가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내년에도 아파트 상승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이런 불안 심리에 주택가격, 소비자 심리 지수도 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 정도의 소득으로는 서울에서 중형은 물론 소형 아파트도 갖기 어려운 상황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그런 암울한 내용입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즐거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더없이 암울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대책은 없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아이는 더 집을 갖기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내 집 마련. 먼저 청약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10만원씩 납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해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가셔도 쭉 한번 프로세스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하고 당첨이 되고, 그리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 나가면 우리 아이도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 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약 통장을 만드는 법은 만 17세 생일날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만 17세가 넘었다면 가능한 빨리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 19세 이전 납입 회차는 최대 24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 19세가 되기 전에 미성년이라면 1세부터 쭉 가겠죠. 여기에서 최대 24회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17세 생일날 만드는 것을 권장해 드리지만 만 17세 이전에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 19세 이전에 24회를 회당 10만원씩 총 240만원을 꼭꼭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17세 생일에 만들게 되면 만 17세에 연 12번을 납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누적 납입 인정 금액은 120, 만 18세에는 누적 240, 19세에 360, 20세에 480. 그래서 만 30세가 되면 누적 납입 인정 금액이 1680만 원이 되고 만 40세가 되면 누적 납입 인정 금액이 2880만 원이 됩니다. 과연 이 1680만 원과 2880만 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납입 인정 금액 1680만 원, 1680만 원이라면 당첨을 노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2011년 위례 분양 커트라인이 1680만 원이 안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주택이 침체된 시장이었지만 충분히 높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40세 연 12회 불입했을 경우 누적 납입 인정 금액이 2880만 원이 되는데 2880만 원이라면 인기 있는 단지도 당첨되는 금액입니다. 오히려 어떤 단지를 넣어도 당첨이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높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불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10만 원씩 청약 통장에 넣으시면 됩니다. 부담스럽다면 아예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2만 원씩은 절대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2만 원씩 넣으면은 민간 분양은 청약을 넣을 수 있겠지만 공공 분양은 예치금 순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 분양에서는 당첨에 불리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넣었던 부분, 미납회차, 미납 부분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다 납입 인정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일정 기간을 계산하는 식은 좀 복잡해서 스스로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10만원씩을 납입해야 되나? 아래에 띄어져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공분양은 공급이 많고 당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곳에 이사를 가셔서 1년간 거주를 하시면 당해 지역 시민으로 청약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공공분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서울에 거주하는 게 유리합니다. 서울 공공분양 중에는 서울 사람에게만 분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울 사람에게만 분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우선 공급을 서울 사람 100%를 했기 때문에 서울 사람만 당첨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당해 지역의 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되시면 당해 지역, 그리고 인근 지역, 기타 지역까지 넘어갔을 때 총 3번의 기회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 단지는 당해 지역 마감으로 사실상 당해 지역 시민만 당첨되기 때문에 당해 지역 우선 분양에 청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해 지역 시민이 그만큼 이점이 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서울 시민에게 먼저 분양했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의 대표적인 단지죠. 마곡 엠벨리. 마곡 엠벨리는 보시면 금에 분양하는 주택은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우선 공급 서울 해당 100%. 여기서 과연 수도권으로 넘어갔을까요? 넘어간 분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만 다 분양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청약과 당첨 부분입니다. 본인이 살고 싶으신 곳 또는 갖고 싶은 곳에 공공분양을 청약하고 당첨을 받습니다. 청약은 다들 아시다시피 앱2 사이트에서 청약을 하시면 되겠고, 당첨 이후에는 청약 당첨이 되면 기존 통장은 해지되고, 그리고 당첨된 집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도금을 지불하고 필요시에는 대출을 받고 매월 이자를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청약 통장을 만드셔서 후일에 또 한 번의 당첨을 위해서 꾸준히 10만원씩 납입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내 집 마련, 우리 아이 공공분양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지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이 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시고 또 잔금을 납입하셔야 되는데 이 잔금까지도 중도금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은 청약 통장에 있던 금액과 요거는 청약이 당첨되면 청약 통장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금액과 꾸준히 모아둔 적금으로 충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을 이용해서 지불하시고 매월 원금과 대출 이자를
지불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하시면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시면 되시고, 전매 제한이 끝나면 이사를 할지 기존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오늘 주제는 우리 아이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갈아타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요것도 선택사항입니다. 끝으로 영상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대략적인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공임대, 민간임대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로드맵 중간에 낄 수 있으나 공공분양으로 첫 단추를 끼우시려면 이 큰 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틀에서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민간 분양을 받으시거나 일반 주택을 매수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을 분양받으시는 것은 나중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고 일정주택, 무주택 기간을 채우시면 다시 청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